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올해는 이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이라는 전체적인 큰 주제로 해서요. 하나하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잡자 코어 운동. 우리가 이 몸 중간에 있는 코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사실은 힘의 전달이 되는 가교 역할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이렇게 친다든가 할 때, 사실은 팔의 힘이나 다리의 힘이 아니라 사실 이 코어의 힘으로 속도도 빨리 던질 수도 있고 멀리 공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코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척추라고 하는 거는요, 하지하고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환자들이 저 외래 같은 데 오면은, 저 오늘도 이제 환자 보다 오니까 목이 또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설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 오시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해 줘라 그러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갑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 몸은 이렇게 우리 지도가 있으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경기도 있듯이 딱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리가 안 좋더라도 발바닥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무릎이 안 좋더라도 이 허벅지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아픈 부위가 기계처럼, 기계는 바퀴가 빵꾸 나면 바퀴가 주저앉고, 뭐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사람 몸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황달 같은 거, 피부가 색깔이 변해서 '아, 이분이 간이 안 좋구나.'라고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 나가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와 하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인제 옛날에 인공관절을 고관절을 하시고 중간에 인제 부러지시고 아주 사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보면 양쪽 다리가 그냥 오다리가 엄청 심한데, 특히나 왼쪽은 인공관절 한 부위에 밑에 부러져 있고, 저게 또 붙지도 않았다가 저 쇠판이 끊어지면서 또 붓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서 심지어 짧기까지 해요.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척추는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다리가 짧으니까 척추는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거가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저분 같은 경우는 인제 뼈를 갖다 다시 치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다리가 똑바로 돼 버리고, 왼쪽 다리가 많이 처음보다는 길어졌죠. 그래서 골반의 위치가 교정은 됐는데, 고관절 골절이 되면서 그 위쪽에 보면은 인공관절하면서 그 짧아진 다리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다리 길이도 인제 좀 길게 해서 맞춰 버리는데, 저분이 지금 7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중반이 넘으신 분한테 또 다리 길이까지 맞추고 하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 정도 선에서 멈추고 났는데, 저렇게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만 맞기만 하더라도 저게 한 4-5년 정도 지난 척추 사진이거든요. 보면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미세하게 허리가 같이 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허리가 영향을 받고, 또 거꾸로 허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휘어진 사람들 앞뒤로 S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측만증이라 그래서 옆으로 S자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리가 골반이 틀어지면서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척추와 하지와의 관계는 바로바로 이 연결이 되는데, 이 척추에 관련된 이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그거를 갖다가 주로 우리 몸에서는 코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아라는 거는 몸통 전체, 우리가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그런 몸통 명체의 중심의 근육군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 쪽에 있는 복근, 소위 말해서 이 등짝에 있는 등에 있는 근육만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 근육과 허리의 등 근육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골반 내장을 싸고 있는 골반 근육들도 이 코어에 속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슴하고 배 사이에 우리 소위 말해서 행경막이라고 하는데 행경막 자체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 행경막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횡격막 근육이 맞는 거죠. 이게 좀 먹는 거에다 비교하면 그런가? 하여튼 우리가 옛날에 그 돼지고기에서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것이 저 행경막 부위거든요. 그래서 근육입니다. 근육, 행경막은. 그래서 단순히 막이 아니라 근육으로 되어 있다. 요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코어 근육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가 그럼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는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허리가 휘어져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근육을 잡는 데는 앞에는 우리가 복근, 등에는 우리가 등의 근육, 척추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고 위아래로는 골반 저근, 그다음에 여기는 횡격막 이런 것들이 잡아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유지하는 이런 체간의 안정성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힘의 전달의 통로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딤발로 하고 나중에 팔이 이렇게 나와서 공을 뿌리게 되는데 이 발을 디디면서 허리로 전달이 돼서 척추로 전달이 된 다음에 꼬임을 갖다 풀면서 손으로 던지는 게 공을 던지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달리기 할 때 팔을 착 붙이고서는 이렇게 마라톤 뛰지 않잖아요. 몸 팔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잖아요. 이러한 힘들이 다리에 전달이 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힘의 전달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상의 예방인데 우리가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배 이렇게 툭 칠 때 뭐 "배에다 힘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배에다 이런 힘을 꽉 주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손상을 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배에다 힘을 주고 등에다 힘을 딱 주면은 이 척추가 잡아주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요런 것들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런 부상들이 일어났을 때 요런 또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격을 완화해 주면서 부상을 예방해 주는 요런 효과들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주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세 교정입니다.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런 척추를 갖다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철도 놓는다." 이런 표현들을 놓는데 등에다가 이렇게 쫙 우리가 나사 같은 걸 박아서 철심 같은 거를 이렇게 유지를 해서 허리를 이렇게 피게 해 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한 명도 이러한 수술을 어렸을 때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가 불리할 수는 있지만 요런 척추측만증 수술을 했다고 해서 운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인제 척추측만증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한쪽에 폐와 심장, 특히나 폐 쪽이 공간이 작아들기 때문에 호흡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간이 작아진다는 거, 우리 소위 말해서 내장 기관들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폐가 들어가는 공간이 작아지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자세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코어 측만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선천적으로 문제가 돼서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애들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기대고서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한쪽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 반대쪽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 자체로 그 측만증이 요런 것들을 갖다가 생리적 측만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육성 측만증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뼈 구조상으로는 측만증이 없는 거지만 근육에 의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우리가 맨날 11시나 1시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육이 한쪽 근육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쪽은 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기였을 때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쪽은 근육이 수축이 돼 있고 한쪽은 이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사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삐딱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폐나 내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백이 터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에어백이 빡 터지면서 물론 머리 쪽도 잡아주지만 이 가슴이나 아니면 배 쪽에 이 차량이 밀고 들어와서 다치는 거를 막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근육들이 호흡과 내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코어 운동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공경식 선생님이 운동을 가르칠 건데, 물론 이제 운동이 코어 운동이 대부분은 원래 엎드려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사무실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주로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코어 운동을 할 때는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하는 운동, 아니면 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를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오늘은 주로 앉아서 서서 하는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어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간의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척추나 골반의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척추 주변에 보면은, 야, 이거 자꾸 먹는 거 갖고 얘기해서 좀 징그럽긴 한데, 우리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거기 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살들이 보면은 그 씹는 맛이 다 틀린 이유는 그 근육의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허리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허리가 야, 이거 근육통이야, 막 요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추라는 아주 기둥이 단순히 하나의 기둥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을, 요추만 하더라도 5개 혹은 기형에 따라서는 6개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추만 하더라도 5개의 층층이 있는 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뼈들을 사이사이 연결하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국소 안정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국소 안정근도 있고, 또 이게 몸에 움직이려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면 이렇게 허리가 돌아가고 상체가 돌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 움직임의 표층 근육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그 글로벌 무버라고 그러는데, 요런 근육들이 하나는 안정을 주는, 이렇게 지지해 주는 역할, 기둥이 있으면 우리 텐트 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또 움직이게 하는 근육, 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척추의 중립 자세를 갖다 체간의 안정성을 주게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상 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배 근육에 힘을 주면서 복압을 조절함으로써, 복압이 갑자기 확 오르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빡 하고 터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로 가는 이런 압박 같은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하고 또 척추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런 것들의 그 안정성 확보로 인해서 그 허리 통증이나 관절 손상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반하고 척추에서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이 무릎으로 가는, 고관절로 가는 충격들이 갖다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수행 영양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효율적인 전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리로 힘을 갖다가 지면 발력을 받으면서 코어를 통해서 상지 쪽으로 전달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하지가 전달이 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전방 경사가 돼 있다든가 전방으로 경사되어 있으면 이제 요추가 과전만이라고 그래서 우리 임신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허리가 뒤집어지는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후만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굽어지는 우리 꼬부랑 할머니들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우리 목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맨날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자세를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북목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런 코어가 운동을 하면 요런 것들이 교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흉곽에 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 호흡의 안정성, 그다음 배 쪽의 복압 이런 것들이 근막골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복압이 같이 움직이는 요런 안정성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수행 능력에 항상 아까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안정성을 통한 이제 동작의 효율 같은 것들이 증가돼서 일상생활을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어 운동은 단순히 그냥 내가 복근을 갖다 식스팩 만든다는 그런 복근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은 이 기능적으로 움직임을 개선을 해서 이 호흡과 이 내장의 안정성을 갖다 유지하는 전체적으로 근육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흡과 이 내장의 안정성까지 같이 유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어의 정의나 아니면 코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고요. 우리 이제 공경선생하고 운동을 오늘 여러 가지 좀 배워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어 운동은 주로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주로 이제 앉아서 하는 거나 서서 하는 자세로 이제 많이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호흡 훈련, 맨 처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번에 제가 강의 한번 했었죠.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은 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밀면 아니면 벽을 밀면 벽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서 등척성 운동, 그다음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다음에 흉추를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그다음에 몸통을 옆으로 팔 들어 올리기, 그다음에 몸통을 옆으로 굽히기 이렇게 하는 앉아서 하는 코어 운동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의자나 아니면 의자가 잘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식탁을 잡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벽을 잡고 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기울여서 버티거나 기울여서 다리 들기, 기울여 팔 들기 하는 서서 하는 코어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앉아서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호흡 훈련은 이제 공경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는 건데 마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가슴하고 배를 보면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 훈련, 그다음에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도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공경 선생님 팔을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주로 운동들,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무릎 들어 올리기, 그다음에 흉추 회전하는 방법. 올바로 회전해야지 잘못 회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 운동들. 그다음에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 그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옆으로 밴딩하는, 굽히는 운동.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할 거고요. 서서 하는 거는 이제 기울여서 이제 버티는 거. 우리 약간 앞으로 이제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이 골반하고 허리 쪽으로 전달되는 운동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갖다 띄어서 이 몸으로 중심을 잡는 그런 코어 운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식 선생님하고 운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질의하고 답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어 운동은 아까 이제 호흡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 우리 시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옳은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친대 길병원 공경 씨입니다. 우선 호흡 훈련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행경막이라는 친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강에 대한 내압을 높여서 우리 여러 가지 근육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여기 엄지손가락은 우리 허리쯤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손가락은 배를 가볍게 이렇게 누른다 생각하고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잡은 이 손가락들을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가 단단하게 부풀리면서 내압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버텼다가 후 뱉으면서 배를 최대한 작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면서 손가락을 밀어내 주시고요. 5초 버텼다가 다시 후 뱉으면서 배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게 되면은 이 횡격막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야지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압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배를 누르는 꼴인 거죠. 이렇게 앞에서도 누를 수 있겠지만 위에서 누르는 꼴이니까 그 운동을 말을 한 거고, 이렇게 손을 대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을 그냥 쉽게 느끼게 되네요.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 더 잘 느껴지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은 최대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한마디로 원통이 찌그러지면 우리는 부풀 수 없기 때문에 원통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대소변을 참을 때 가략근에 가끔 힘 딱 주잖아요. 이렇게 약간 엉덩이도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숨을 밀어내면 이 내압이 밑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지만 밑에는 또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양옆으로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3번 정도만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버티고 후 하면서 최대한 배를 작게, 다시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 이게 단순히 호흡 운동이 아니라 이 횡격막을 운동을 네. 시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또 우리 밑에 있는 골반저 근육들을 밀어내는데, 그 밀어내는 또 힘을 버티면서 또 골반저 근육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운동을 네, 볼까요? 그러시죠. 네, 두 번째 운동은 등척성 운동인데요. 우리가 상하체에 힘을 줘서 우리 중심의 힘을 단단하게 만들어 오는 건데, 저는 옆을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코어 운동할 때는 중요한 점은, 코어는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막 무너지거나 과도하게 펴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은 상태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은 이렇게 올바르게 한 90도 정도 되는 정도로 놔둬놓고요. 손은 가볍게 무릎 위를 딱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끝이 위로 올리면서 무릎은 위로 올린다는 느낌, 손은 다리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힘을 딱 줘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막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중심에서 몸이 막 떨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5초 정도만 버텨보겠습니다. 이때도 호흡은 가볍게 후 뱉어주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제 몸이 엄청 떨리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쉬었다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 정도로 힘을 빡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어 운동은 내가 얼마만큼 힘을 주냐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 체력이 따라오는 만큼 강하게 해주시면은 그만큼 우리 복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임이 없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이 들거든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 10초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손, 무릎, 그리고 몸 바르게 세워놓고 후. 몸이 확 떨릴 거예요. 네. 5, 4, 3, 2, 1. 좋습니다. 다리는 그러니까 올리는 마음이고 얘는 누르는 마음이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다리도 부들부들 떨려요? 네, 맞습니다. 다리도 힘을 주고 있고 상체도 힘을 주고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체관들은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동작에서 무릎을 들어 올릴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마시고
최대한 체간을,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올려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오. 네. 생각보다 엄청 힘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중심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왕복으로 우선은 5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왼발부터. 하나. 좋습니다. 많이 들 필요가 없을까요? 둘.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몸이 무너지지 않게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더. 이거 사무실에서 하면 엄청 홀이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뭐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최대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왕복해서 한 1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째 운동은 이제 흉추 운동인데요. 우리가 흉추가 왜 코어 운동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흉추를 회전하려고 하면 하나의 고정점이 필요합니다. 그 고정점이 없게 되면 나는 허리가 돌아가고 몸이 막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또 똑같이 중심은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 다리는 지면을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회전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공선생님은 부드러워서 많이 가는데 저는 조금밖에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배 앞쪽에서의 사선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최대한 하지 움직임 없게끔 반대쪽으로 회전해 보는 거죠. 고개는 같이 따라가야 되나요? 네, 따라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고. 이게 마치 우리 골프 스윙할 때 이렇게 머리 쫓아가면 안 되듯이 그냥 머리는 그대로 움직이는 방향만 이렇게 움직여야지 머리가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돌리면 좋겠지만 최대한 몸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 몸을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자,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 이때도 호흡은 후 천천히 뱉어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서 반대쪽도 후. 이게 호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동안은 좀 들어 마시다가 완전히 내가 갔다고 생각했을 때 호흡을 내쉬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처럼 이렇게 말씀처럼 회전할 때는 처음에 들이마시면서 갔다가 마지막 다 안 갈 때쯤 호흡을 뱉으시면은 조금 더 회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왕복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천천히 호흡을 중간중간 넣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폐색전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천식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중간 편안히 호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돌렸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좀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원래 스트레칭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5번,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서 다음 운동은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 내 몸통이 버티고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도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최대한 또 이 상체, 중심은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손끝이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쭉 들어주시는 거죠.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밀리거나 뭐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저는 50대니까 벌써 팔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공선생님이 옆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옆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앞 모양인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리는 단단하게 지지해 주시고 허리는 앞으로 뒤로가 아닌 딱 중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손끝이 큰 원을 그리면서 최대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10개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한 2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마지막 하나 더
돌아오고. 네. 네. 여기서 만약에 허리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흉추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팔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아니니까 뭐 몇 세트 이런 거가 아니라 대충 그럼 한 몇 개 정도 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저는 건. 움직이는 동작에서 네. 양손을 같이 한 동작에서는 한 15개 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한 손씩 할 때는 뭐 10개, 10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TV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TV도 좀 집중하면서 아니면은 또 이 몸도 좀 집중하면서 우리 돌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지금 공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운동들이 주로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걸로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오로지 TV를 보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좀 쓰자고 해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 같은 데서 너무 힘드니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그때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요구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해보시죠. 네. 다음 동작은 우리 옆으로의 밴딩 동작인데요. 한 손을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내가 팔이 불편하다면 팔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팔을 위에 올리게 되면 요 옆쪽에 있는 라인들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팔을 올려놓고요. 그대로 똑같이 내 막 허리가 이렇게 옆으로 밴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팔꿈치가 하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쪽을 늘린다고 생각하면서 쭉 왼쪽으로 이쪽으로 밴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서 와주시고. 공 선생님은 제자리에서 밴딩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려준다 생각하고요. 팔꿈치가 하늘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서 쭉 늘렸다가 다시 천천히 힘을 주면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옆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뒤 어떤 라인들에 대한 운동을 했는데요. 이 운동은 옆에 있는 우리 코어 라인들을 또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반대쪽으로 2개만 더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막상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쥐가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쥐가 나요.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 허벅지에서 쥐가 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쭉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한 번 더 쭉 늘려주신 다음에 천천히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팔 한 팔 따라하기 때문에 10개씩 반복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서서 하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네. 보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댓글도 달아놓으셨는데 이거 저야말로 몸이 딱딱해서 잘 못해서.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의자가 불안하다 싶으시면 벽이나 식탁, 고정된 물체로 하시는 게 아마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의자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 몸이 많이 기울수록 그만큼 더 많은 중심에 힘이 가게 되는데요. 한번 의자를 잡고 이렇게 몸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내 몸이 똑같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데요. 허리가 이렇게 처지면 안 되고 반대로 엉덩이가 튀어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일자를 유지해 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우리 중심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와 배, 그 다음에 발끝도 땅바닥을 밀고 계시면서 우리 종아리와 전신에 힘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30초, 길면 30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0초에서 30초 사이를 버텨주시는 거죠. 지금 막 몸이 떨려가지고. 네, 떨려요. 네,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청 떨리고.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우리 때는 맞았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맞은 이후로 이 자세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힘들게 잠깐 쉬었다가.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이렇게 약간 한 30도 정도 휘어지게 되면요. 정말 배하고 이 등 근육으로 버티게 돼 있어요. 허리를 피고 있는 상황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TV 보시면 되죠, 뭐. 맞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넘어가서 첫 번째 자세를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자세에서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다리를 올릴 때 최대한 다리만 이렇게 올리는 거죠.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빠져버리면 안 되고 최대한 몸이 아까 첫 번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뒤로 신전시킬 때 쓰는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수축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둘, 좋습니다. 이거 허리도 되게 시원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한 25년 전에 디스크 파열이 있어가지고요. 허리가 가끔 이렇게 아픈데 허리도 되게 좀 편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코어 운동은 뭐 우리가 무릎, 허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도 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서 어떤 부위 상관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이 항상 무너지지 않게 딱 내가 컨트롤하면서 버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0개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우리가 팔을 한번 들어보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첫 번째 동작과 동일한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팔씩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팔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은 회전하려 하고 그 회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회전이라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네요, 몸이. 네. 저도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 조금 연세 드셔서요.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의자보다는요,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돼요. 네. 이렇게 벽에다 하면 돼요. 네, 벽에다 하놓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올리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근력이 평소에 좀 약하다, 아니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런 경우는 꼭 의자처럼 이렇게 너무 낮은 거보다는 이거는 직장인들이나 뭐 젊으신 분들은 이게 되는데 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거 어렵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항상 운동의 강도 조절을 스스로 하면 돼요. 내가 좀 더 쉽다 싶으면 더 기울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네, 더 많이 들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들었다가 돌아오고. 이게 완전히 제가 하는 게 지금 일반인의 자세고 지금 공 선생님이 하는 게 프로페셔널의 자세인데 네, 저도 지금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좋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어 운동은 내가 얼마큼 많이 가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각도나 아니면은 어떤 손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되게 좋은 운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비욘디는 되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정확한 자세를 좀 제 거 보지 마시고 공 선생님 거 잘 봐서 따라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동은 제가 얘기했듯이 TV 보면서 하자라는 거니까 앉아서 하고 서서 하는 오늘 코어 운동 아주 좋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엎드려서 하고 누워서 하고 그런 것들은요, 우리 또 다른 유튜브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비욘디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는 주로 이제 서서 하고 좀 앉아서 하는 오늘 코어 운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공 선생님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온 질문 좀 제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 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허리 디스크 가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알려주신 운동이 허리 디스크에도 좋은 운동이 당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허리 아프면 허리 운동하지 말아야 되고 무릎 아프면 무릎 운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실하니까 더더욱이나 강화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허리를 아프시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 하는 거는 바보.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강한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허용합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도 자꾸 우리가 지금 배경화면에 헬스장이 나오지만 헬스장에서 이렇게 정적인 운동보다는 항상 저는 강조를 하시는 거가 동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척추 운동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수영이나 무슨 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밖에서 하는 그런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허리 운동들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아까 의자에 앉거나 저렇게 헬스장을 사용해서 하는 허리 운동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이 부실하기 때문에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놈들이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팔을 일정 높이 트랜스 메이커 분이 올려주셨는데 팔을 일정 높이 이상 들어서 버티거나 하면 어깨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옵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통증이 있고 근육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세가 지속되는데요. 무슨 어떤 문제일까요? 글쎄요. 그 팔이 일정 높이 이상 들어서 버티거나 하면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뜨거워진다는 게 좀 불편하고 통증이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오십견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50살이 돼서 생기는 이제 그래서 어깨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영어로 하면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어데시브는 뭐냐면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다음에 캡슐라이티스는 우리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들러붙는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이제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막 사방팔방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근육이잖아요. 근데 크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수들이 나누게 되면은 크게 네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45도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 또 우리 스트레칭 할 때 또 한 가지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는 운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팔을 안으로 하면서 등짝으로 올라가는 운동,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전,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게 외전, 이걸 내전, 그 다음에 팔을 드는 거는 엘리베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자세가 다 이리고 생활을 한단 말이죠. 설거지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필기도 이렇게 하고, 컴퓨터 작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덕션, 소위 내전하고요. 내전하고, 그 다음에 이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전은 굉장히 평소 때 많이 하는 자세예요. 근데 평소 때 안 하는 자세가 뭐냐면 외전. 우리가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바깥쪽으로 올리는 거랑 우리가 만세도 뭐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운동 중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팔을 드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 딱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올릴 때 거기가 걸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임핀지먼트 신드롬 아니면 충돌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깨를 보시는 교수님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서 MRI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러면 뼈들이 골격이 자라나오면서 우리가 회전근개나 이런 것들이 팔을 들었을 때 탁 걸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힘줄 같은 것들이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가 있거든요. 홈에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되는데 이 홈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줄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진료를 보시고 MRI도 뭐 찍으실 수 있으면 저거는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선장 31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꾸 허리가 굽어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허리가 굽은 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아까 우리 코어 운동 되게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허리가 굽어지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꼬부랑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든 도시에 있든 80세 넘으신 분들, 90세 넘으신 분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고 그러던 시절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시라. 제가 얘기 공짜니까 매년 하시라. 뭐 공짜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건데, 그 건강보험을 내시니까 그런 걸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인 거이기도 해요. 나라에서 받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골다공증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본인도 모르게 제가 병원하고는 적당히 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친하면 환자인 거고 너무 안 친하면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적당히는 왔다 갔다 그냥 먼 친척처럼 지내라 제가 맨날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우리 친한 친구처럼 지나면은 병원에 환자가 돼버리는 거고, 뭐 무시하고 지나가다 나중에 큰 병 걸리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척추가 앞쪽이 무너지면 추체가 무너지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지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60이 넘으시든 70이 넘으시든 운동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옛날에 텐트 쳐봤잖아요. 텐트 치면 가운데다 기둥을 세우고 양 끝에서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텐트가 빳빳하게 돼서 예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게 척추라고 보면은 옆에서 근육 같은 것들을 잘 운동을 하면은 옆에가 빡빡해지면서 그 척추가 곧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같은 대학교 이길래 총장님이 9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도 옆에서 보면은 그냥 허리가 빳빳하고 계세요. 보면은 의자에 앉으실 때도 등짝 이렇게 딱 펴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앉아서 강의 듣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의 코어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평소에 의자 앉을 때 자세도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 우리 PD 선생님 요 글 나온 거 좀 지워줘 보실래요? 제가 허리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의자 똑바로 앉아. 이렇게 이 말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이게 45도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뒤에 공간이 남으면 이렇게 앉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허리가 이렇게 뒤로 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엉덩이가 이 의자의 끝에 대고 이렇게 앉는 거가 허리가 펴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항상 앉아버릇할 때 무슨 버스 탄다고 의자 기다리고 있고 뭐 아니면 전철 탄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항상 잠깐 사이라도 이렇게 엉덩이를 충분히 끝에까지 집어넣고 허리를 이렇게 피는 이런 자세로 하고 이런 것들이 교정해주는 뭐 요새 의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오영도라시는 선생님, 공 선생님 앉기를 못하는 사람은 서서 해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서서 해도 되는 거죠. 맞죠, 공경 선생님? 네, 서서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업로드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서서 하는 운동들 많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허리 때문에 뭐 앉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서서 하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하는 뭐 그런 운동들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어 하면 블랭크 누워서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블님께서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댓글들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셔서 저는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주실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항상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하니까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오후 4시에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9번째로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코어를 좀 잡았으니까 기초를 다지자 이런 제목으로 이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 운동의 올바른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스쿼트 운동 그러면 이제 젊으신 분들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진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70대시는 어르신인데도 스쿼트 운동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스쿼트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쪼그려 앉는 운동이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무릎을 비틀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쿼트 운동은 실제로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여기 우리 허벅지는 우리 근육의 보고잖아요. 아주 보물창고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 허벅지, 꿀벅지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고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